농부들에게 도움되는 농업백과의 구수경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특별한 농가에 나와 있는데요. 어떤 곳인지 살펴보시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바로 딸기인데요. 오늘 알찬 딸기를 재배하는 당찬 농부 최임호 농부님 모셔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충청남도 당진에서 딸기를 재배하고 있는 청년 농부 최임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고민은 역시 돈과 사람입니다. 어느 분야에서든 돈과 사람은 정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농사도 자연 안에서 하는 거지만 사람 손을 타기 마련이죠. 그 말인즉슨 바로 돈과 연결된다는 소리입니다. 인건비가 워낙 올라서 요즘 걱정이 많으시죠? 네, 저희가 농사 짓는 게 아무래도 계절을 많이 타는 직업이잖아요. 저희 농장에 이제 일하러 오신 분들이나 이제 가끔씩 도와주러 오시는 분들한테 보면은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로는 이제 휴일에 일하면 이제 추가 수당 그런 거를 줘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고물가 시대에 그런 것까지 다 챙겨주면은 저희 농가 입장에서 많이 남는 게 없어가지고 그런 걸 꼭 챙겨줘야 하는지 그런 게 고민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돈이라는 게 참 이 사람을 웃게도 만들고 울게도 만드는 것 같아요. 이 문제는 노무사님께 여쭤볼게요. 네, 일반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휴일 근무 또는 잔업 근무를 시킬 경우에는 50%의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감이 큽니다. 하지만 농업인의 경우에는 이런 가산수당 중에 휴일 근무 수당이나 잔업 수당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 근로계약서에 그 내용을 적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루 8시간 이상 또는 주 40시간 이상의 잔업근무 수당의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또한 유급 휴일의 경우에도 근무를 시킬 때 시간급만 지급하면 되는 것이지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장시간 근로의 경우에는 인건비 부담과 함께 산업재해의 발생 확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가급적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농업의 특성을 반영한 지급 방법이네요. 하지만 야간 근로는 가산수당을 줘야 한다는 거죠. 야간 근로의 기준은 몇이고 얼마를 더 줘야 할까요? 네, 야간 근로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밤 10시부터 이길 새벽 6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인의 경우에는 가산수당 중에 잔업수당 또는 휴일근무수당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야간 근무수당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밤 10시부터 이길 새벽 6시까지 근로를 시키는 경우에는 원래 약정했던 시급에서 50%를 추가로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 시급 10,000원인 근로자가 밤 10시부터 밤 12시까지 2시간을 추가로 근무를 하였을 경우에는 원래 지급해야 될 시급 10,000원에 대한 곱하기 2시간 근무 수당뿐만이 아니라 가산되는 야간 수당 50%를 추가로 지급하여 총 30,00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야간 근로가 필요할 때 더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농업인의 경우에는 18세 이상의 여성의 경우에는 야간 근무를 시킬 때 여성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야간 근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에는 세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요즘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뼈 빠지게 일해서 세금으로 다 나간다라는 한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농업은 다른 업종처럼 무조건 세금을 다 내지 않는다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네, 저희 농업에 있어서는 이제 1차 농산물만 생산하는 경우는 이제 비과세 대상이라 세금을 내지 않는데, 농사 매출이 한 10억 원이 되지 않는 한 굳이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주변에서 이제 온라인 판매를 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금액에 상관없이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택배 판매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그런 부분이 많이 궁금한 상황입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이나 별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세무사님께 바통을 던지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매출, 작물 재배업의 매출의 경우 10억까지는 비과세 적용이 되지만 온라인 판매를 위해서는 통신 판매업 등록이 필요한데 그 통신 판매업 등록을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하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개인 작물 재배업의 경우 10억까지는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매출이 10억 원이 안 되면 신고는 하지만 세금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네요. 네, 요즘 딸기로 만든 잼 같은 경우도 인기가 되게 많이 좋은 상황이에요. 어린 아이들도 많이 찾아주고. 그런데 고민이 되는 게 이렇게 딸기를 가지고 딸기즙이나 딸기잼을 만들어 팔아도 매출이 10억 아래일 경우에 세금이 없는지 그런 점이 궁금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즙이나 잼을 만든다는 것은 원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물 재배업이 아니라 제조업으로 분류가 되고요. 그래서 과세 사업이 되는 거고 그런 경우에는 작물 재배업에 적용되는 10억을 한도로 하는 비과세 적용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재배 매출과 가공 매출을 잘 구분하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걱정거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지를 구입해서 농사를 짓고 있긴 한데 농대 동기 친구 같은 경우에 보면은 땅을 임대를 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땅 주인이 바뀌면서 본인이 농사를 지을 테니 그만 짓고 나가라는 경우가 있다던데 혹시 이런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와, 그런 상황이라면 정말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요. 웬만큼 자리를 잡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정말 눈앞이 깜깜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법무사님, 도와주세요. 예, 그 농지법 26조에 농지의 양수인은 종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그 임대차 관계를 그대로 이제 인수받아서 임차인에게 계속 경작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 임차인에게 그만 농사를 지으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우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차인은 그에 대해서 항변을 하면서 나에게 여전히 경작권, 임차권이 있다고 하면서 계속 농사를 지으시면 됩니다. 오히려 임대인이 즉 그 새로 땅을 사갖고 들어오신 분이 다소 좀 억지스러운 주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과감하게 물리치셔야 될 겁니다. 저 정도로 우기는 성격이 세신 분이라면 막무가내로 자기 농작물을 막 심어버릴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자, 농작물은 이 심은 사람, 즉 경작자한테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그 농작물을 또 함부로 훼손하면 안 되고 그거 수확할 때까지는 좀 기다려 주어야 되고요. 또 내 입장에서는 그 임차권을 침해받았기 때문에 그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해결하셔야 됩니다. 오늘의 농업사이다 팁입니다. 화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캡처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겁니다. 혹시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 자막을 통해 문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촬영에 협조해 주신 당찬딸기 최임호 농부님 감사합니다.